그날 밤이었어요. 강남의 고급 아파트 25층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어요.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강태성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42살 한옥복원 작업장에서 하루 종일 나무를 다루다 보니 어깨가 무거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손바닥에 남은 거친 목재의 감촉이 아직도 느껴졌어요. 그때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태성 씨의 귀에는 선명하게 들렸어요. 발소리가 살짝 복도를 지나 침실 쪽으로 다가왔어요. 박수진 씨였어요. 39살. 강남의 PR 회사에서 일하는 그녀는 늘 완벽한 모습으로 집에 들어오곤 했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공기 중에 낯선 남성 향수 냄새가 퍼졌어요. 진하고 무거운 그녀가 평소 쓰는 부드러운 플로럴 향과 전혀 다른 냄새였죠. 수진 씨는 조심스럽게 불을 켜지 않고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거울 앞에 서서 메이크업을 지우기 시작했어요. 혜성 씨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화장실 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녀는 거울 속에서 남편을 발견하고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오늘 고객 미팅이 좀 늦게 끝났어요. 피곤해서 먼저 들어가서 자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세면대에 물을 틀며 립스틱을 닦아내는 손길이 평소보다 서둘렀죠. 혜성 씨는 문턱에 기대서 그녀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아무 말 없이 그 순간 침실에 놓아둔 그녀의 스마트폰이 부드럽게 진동했어요. 화면이 밝아지면서 카카오톡 알림이 떠올랐어요. 발신자는 렉스. 메시지 내용이 그대로 보였어요. 오늘 밤 너랑 있으니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 집에 잘 도착했어. 몸이 아직도 뜨거워. 다음에 또 이렇게. 태성 씨의 눈이 순간적으로 좁아졌어요.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어요. 수진 씨가 화들짝 돌아서며 손을 뻗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게 뭐야? 혜성 씨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마치 작업장에서 나무결을 살피는 듯한 감정 없이 사실만 확인하는 톤이었죠. 수진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는 세면대를 붙잡고 몸을 지탱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태성 씨, 그건 오해예요. 그는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메시지를 위로 스크롤하며 지난 대화들을 훑었어요. 6개월치 기록이 쌓여 있었어요. 데이트 장소, 호텔 예약, 웃음 가득한 사진들. 태성 씨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지 않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6개월 동안 계속된 거지. 최민호, 그 사람하고. 수진 씨의 다리가 풀렸어요.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화장실 타일이 차가웠지만 그녀는 그걸 느끼지 못하는 듯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완벽하게 관리된 메이크업이 번져내렸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처음엔 그냥 일 때문에 만난 거였어요. 민호 씨가 VIP 경호 일을 하다 보니 회사 행사에서 자주 봤고 어느 순간 제가 잘못했어요. 6개월째예요. 그 사람한테 빠져 있었어요. 태성 씨한테 말하지 못한 게 계속.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흐느낌이 커지면서 어깨가 들썩였죠. 강남의 성공한 커리어 우먼, 완벽한 아내 이미지로 살았던 그녀가 지금은 그냥 무너진 한 사람으로 보였어요. 혜성 씨는 한숨도 쉬지 않았어요. 그는 스마트폰을 다시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침실로 돌아가 침대 옆 협탁에 놓인 작업 일지를 집어들었어요. 한옥복원 프로젝트 스케줄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그는 아무 말 없이 별실로 걸어갔어요. 문을 닫는 소리가 작게 울렸어요. 수진 씨는 화장실 바닥에 앉은 채로 한참을 울었어요. 혜성 씨는 별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은 뜨고 있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어요. 손가락으로 침대 시트를 살짝 움켜쥐었다가 풀었어요. 마치 나무를 다듬을 때처럼 천천히 정확하게
머릿속으로는 이미 이 난장판을 어떻게 정리할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도동수 팀장에게 연락할지, 민호 씨의 배경을 알아볼지, 아니면 그 모든 걸 조용히 끝낼지. 밖에서는 강남의 불빛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파트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죠. 그날 밤 강태성 씨의 한옥 복원 작업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강남 아파트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박수진 씨는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태성 씨 눈치를 살피고 있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커피 한 잔을 내려놓고 작업복을 챙겨 문을 나서기 전에 수진 씨에게 한마디만 던졌어요. 오늘은 늦게 들어올 거예요. 걱정 마요. 그리고 그는 바로 도동수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동수야, 좀 알아봐 줄 일 있어. 최민호 40살, UDT 출신이라고 하더라. 지금은 VIP 경호회사 CEO야. 가능한 한 빨리, 자세히. 동수 팀장은 전화 너머로 낮은 웃음을 흘렸어요. 알겠습니다. 형님, 오늘 저녁까지는 뭔가 나올 겁니다. 오후 늦게 한옥 작업장 사무실에서 태성 씨는 동수 팀장이 가져온 서류를 펼쳐들었어요. 최민호, 별명 렉스. 사진 속 그는 군복을 입은 모습부터 지금은 고급 양복을 입고 페라리 앞에 서 있는 모습까지 다양했어요. 인스타그램에는 매일처럼 슈퍼카 고급 시계 그리고 다양한 여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죠. 특히 사냥이라는 단어를 자주 썼어요. 오늘 또 한 마리 사냥 성공 같은 글귀 아래에 웃고 있는 얼굴. 동수 팀장이 담배를 물며 말했어요. 이 새끼 진짜로 남의 마누라 건드리는 걸 취미로 삼고 있더라고요. 특히 기업인 아내들. 남편이 돈은 많아도 남자 구실은 못한다면서 자랑을 해요. 수진 사모님도 그중 하나예요. 6개월째라고 하니 꽤 오래 끌었네요. 태성 씨는 서류를 천천히 넘기며 물었어요. 이 새끼가 자주 가는 데가 어디야? 이태원에 스피크이지바 하나 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카페인데 안쪽으로 들어가면 바가 나와요. 블랙 골프라고 하는데 그쪽 알파메이들이 모이는 곳이죠. 오늘 밤에도 민호가 예약되어 있답니다. 저녁 9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태성 씨는 작업복 대신 평범한 검은 셔츠와 청바지 차림으로 이태원 골목에 들어섰어요. 스피크이지바 블랙골프는 좁은 계단을 내려가야 나오는 곳이었죠. 문을 열자 희미한 조명과 재즈, 음악, 그리고 남자들의 낮은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그는 구석자리에 앉아 위스키 한 잔을 시켰어요. 손목에 찬 스마트워치를 조용히 녹음 모드로 켰어요. 민호는 이미 와 있었어요. 테이블 중앙에 앉아 3명의 친구들과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죠. 근육질 몸매에 목에 걸린 금목걸이가 불빛에 반짝였어요. 야, 이번에 그년 진짜 맛있더라. 이름이 수진인가? 강남에서 PR하는 년인데 남편이 한옥 복원한다는 쓰레기 같은 놈이야. 매일 나무만 만지작거리는 새끼. 밤에 여자가 얼마나 외로웠으면 나한테 그렇게 달라붙었겠냐. 민호가 웃으며 잔을 기울였어요. 친구들이 따라 웃었죠. 렉스 형님 또 한 건 했네. 그 남편은 지금도 모르고 있겠지. 당연하지. 그놈 눈치도 없어. 내가 수진이랑 호텔에서 밤새 놀 때도 그 새끼는 작업장에서 땀 흘리고 있을 거 아냐. 하하, 착한 남편이라고 해야 하나. 그냥 병신이지. 혜성 씨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녹음은 계속되고 있었죠.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여자들은 다 똑같아. 돈 많고 완벽한 척하지만 진짜 남자한테 한번 맛보면 미쳐. 수진이도 마찬가지야. 다음 주에 또 만나기로 했어. 이번엔 제주도로 데려가 볼까. 그 순간 태성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천천히 민호의 테이블로 다가갔죠. 민호가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봤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손님인 줄 알았는데 태성 씨가 입을 열었어요. 착한 남편이 여기까지 찾아왔네. 재미있는 이야기 잘 듣고 있었어, 렉스 씨. 민호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그러다 피식 웃으며 일어났죠. 너, 강태성. 맞아, 수진이 남편. 나무 만지작거리는 그 병신.
태성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민호가 한 걸음 다가오며 가슴을 밀쳤어요. 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감히 나한테. 그냥 확인하러 왔어. 네가 수진이를 장난감이라고 부르는지. 민호의 주먹이 번개처럼 날아왔어요. 태성 씨의 턱을 정확히 가격했죠. 몸이 뒤로 날아가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혔어요. 입안에서 피맛이 났지만 그는 일어나지 않고 바닥에 앉은 채로 민호를 올려다봤어요. 일부러 반격하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민호가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내려다봤어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이 새끼야. 혜성 씨는 천천히 일어나 코트 먼지를 털었어요. 스마트워치 녹음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죠. 그는 아무 말 없이 발을 나왔어요. 골목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입술이 부어올랐지만 그는 미소 비슷한 걸 지었어요. 주머니 속 스마트워치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증거는 충분했어요. 그는 차에 올라타며 동수 팀장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녹음 다 됐어. 이제 다음 단계로 가자. 이태원의 네온사인이 뒤로 멀어지면서 태성 씨의 눈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사냥은 이제 막 시작된 거였죠. 그날로부터 사흘째 되는 저녁이었어요. 태성 씨는 작업장에서 돌아와 별실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동수 팀장이 보내온 영상 파일이 화면에 떠 있었죠. 민호가 이태원 바에서 큰 소리로 떠들던 목소리가 그대로 녹음되어 있었어요. 혜성 씨는 그 파일을 한 번 더 재생하며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입술이 아직도 살짝 부어 있었지만 아픈 건 별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때 동수 팀장이 작업장으로 들어왔어요. 형님, 민호 새끼가 이번 주 금요일에 세지점 오픈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강남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요. VIP 경호 회사 확장 기념이라고 기자랑 KOL들 잔뜩 부른대요. 수진 사모님도 PR 지원 명목으로 참석한답니다. 태성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행사 우리가 좀 건드려 볼까? 금요일 저녁 강남의 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은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천장에 달린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바닥에는 붉은 카펫이 깔려 있었죠. 최민호는 새까만 맞춤 양복을 입고 무대 위에 서 있었어요. 목에 금목걸이를 걸고 어깨를 펴고 서 있는 모습이 정말로 알파메일처럼 보였어요. 옆에는 박수진 씨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죠. 그녀는 검은 드레스를 입고 민호의 팔에 살짝 손을 올린 채로 기자들 카메라를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마치 완벽한 커플처럼 보이게 연출된 순간이었어요. 민호가 마이크를 잡고 목청을 돋웠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더 큰 무대로 나아갑니다. 고객 여러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그가 말을 이어가던 순간 갑자기 천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칙칙하는 기계음과 함께 행사장 천장에 설치된 특수 효과 장치와 소방 시스템이 동시에 작동했어요. 원래는 축하용 불꽃과 조명쇼가 나와야 할 타이밍이었는데 뭔가 잘못됐어요. 동수 팀장이 호텔 기술실에서 미리 심어놓은 작은 프로그램이 작동한 거였죠. 혜성 씨는 행사장 뒤편 복도에 서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는 작업복 대신 평범한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구석에 몸을 숨겼어요. 갑자기 천장에서 하얀 포말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어요. 소방용 거품 소화제였는데 그 안에 푸른색 염료가 잔뜩 섞여 있었죠. 민호의 머리 위로, 어깨 위로, 온몸으로 푸른 거품이 쏟아졌어요. 그는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다 무대 위로 미끄러져 넘어졌어요. 고급 양복이 순식간에 푸른 물감으로 물들었죠. 머리카락도 얼굴도 넥타이도 모두 엉망이 됐어요. 으악, 뭐야 이게. 민호가 바닥을 기며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거품 때문에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수진 씨는 옆에서 비명을 지르며 물러났지만 그녀의 드레스에도 푸른 얼룩이 튀었어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죠.
KOL들의 스마트폰이 일제히 민호를 향해 돌아갔어요. 민호가 일어나려다 다시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었어요. 푸른 거품이 입안으로 들어가 기침을 해대는 모습이 그대로 촬영됐죠.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가 다시 넘어지는 장면이 수십 대의 카메라에 담겼어요. 태성 씨는 복도에서 그 광경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표정은 변함없었지만 눈가에 아주 작은 만족감이 스쳤어요. 그는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검색어를 확인했어요. 이미 최민호 푸른 거품, 렉스 추락이라는 단어가 네이버 실시간 검색 1위에 올라가 있었죠. 동영상 클립이 순식간에 퍼지고 있었어요. 민호가 바닥을 기는 모습, 푸른 물감 범벅이 된 채로 당황하는 얼굴, 모든 게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수진 씨는 민호를 부축하려다 자신도 미끄러워 거의 넘어질 뻔했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죠.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하려 애쓰던 그녀가 지금은 그냥 당황한 여자로 보였어요. 민호가 겨우 일어나 마이크를 잡으려 했지만 손에 묻은 거품 때문에 마이크가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이게 무슨 하는 외침만이 행사장에 울려 퍼졌죠. 혜성 씨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본 뒤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계단을 내려가며 동수 팀장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어요. 잘했다. 다음은 더 크게. 호텔을 빠져나오는 그의 발걸음은 평소처럼 느리고 차분했어요. 뒤에서는 여전히 플래시 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이어지고 있었죠. 푸른 물감으로 얼룩진 최민호의 영웅 이미지는 그날 밤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혜성 씨는 차에 올라타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 시작이야. 그의 손은 핸들을 꽉 쥐고 있었지만 떨림은 전혀 없었어요. 강남의 밤거리가 차창 너머로 스치듯 지나갔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였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간, 한옥복원 작업장은 조용했어요. 태성 씨는 별실에서 작업 일지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는 천천히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죠. 최민호가 작업장 마당에 서 있었어요. 눈이 충혈돼 있고 손에는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었죠. 강태성 이 새끼, 나와 네가 한 짓이야. 이 개새끼야. 민호가 소리치며 작업 중이던 한옥 문짝을 방망이로 내리쳤어요. 나무가 부서지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죠. 그는 바닥에 있던 페인트통을 들어올려 작업장 벽에 마구 뿌렸어요. 붉은 페인트가 벽과 바닥에 번져내렸어요. 민호의 얼굴은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어요. 네가 그 푸른 거품 사건 뒤에 있었지. 밤이 나를 그렇게 만들다니. 태성 씨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작업장 천장과 나무 기둥에 미리 설치해둔 적외선 카메라가 모든 장면을 선명하게 담고 있었죠. 민호가 방망이를 휘두르며 한참을 날뛰다 결국 숨을 헐떡이며 차를 타고 사라졌어요. 다음 날 새벽, 태성 씨는 동수 팀장과 함께 작업장을 정리했어요. 그는 카메라 영상을 확인하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민호의 얼굴이 클로즈업으로 잡혀 있었죠. 그날 밤 민호의 포르쉐가 주차된 강남 지하 주차장. 혜성 씨는 보안 카메라가 없는 사각지대를 이용해 조용히 다가갔어요. 그는 조수석 문을 살짝 열고 작은 목공용 망치를 조수석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그 위에 하얀 종이 한 장을 올려놓았죠. 내가 보고 있다. 글씨는 태성 씨의 필체로 아주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는 차문을 조용히 닫고 사라졌어요. 새벽 2시 반, 혜성 씨의 전화가 울렸어요. 민호였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야, 강태성, 너지? 내가 내 차에 그딴 걸 놓고 간 거지. 당장 와서 설명해. 혜성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지금 집에 있는데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민호가 이를 갈았어요. 웃기지 마. 네가 한 짓이야. 나를 따라다니고 내 차를 건드리고 너 죽여버릴 거야. 태성 씨는 한숨만 쉬었어요. 렉스 씨, 술 많이 드신 것 같네요. 푹 쉬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태성 씨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민호는 그날 이후로 불안에 떨기 시작했어요. 회사 직원들에게 누가 나를 미행한다고 소리치고 경찰서에 신고를 했지만
증거가 없었죠. 직원들은 슬슬 그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어요. 사장님이 요즘 좀 이상해지신 것 같아요. 하는 말이 돌았어요. 민호는 밤마다 차를 확인하고 집 주변을 살피며 점점 지쳐갔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점점 초췌해지는 걸 보면서도 그는 여전히 태성 씨를 원망하고 있었죠. 그리고 연말이 다가왔어요. 수진 씨 회사에서 주최하는 연말 감사 파티가 강남의 5성급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열렸어요. 혜성 씨는 정장을 차려입고 수진 씨와 함께 참석했죠. 수진 씨는 불안한 표정으로 남편의 팔을 잡고 있었지만 태성 씨는 평소처럼 담담했어요. 민호도 관계를 동원해 파티에 들어왔어요. 그는 여전히 고급 양복을 입고 태성 씨를 발견하자마자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죠. 오늘은 제대로 끝장을 보자. 이 새끼야.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CEO가 무대에 올라 발언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조명이 살짝 어두워지더니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떠올랐어요. 동수 팀장이 미리 해킹해 놓은 시스템이 작동한 거였죠. 그리고 민호의 익숙한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어요. 야, 그 수진이라는 년. 그냥 남편 있는 년들 중에 제일 맛있더라. 그놈이 한옥 복원한다는 쓰레기 같은 새끼야. 매일 나무만 만지작거리는 병신. 밤에 여자가 얼마나 외로웠으면 나한테 그렇게 달라붙었겠냐. 하하, 진짜 쉬운 년이야. 장난감이지. 장난감. 회의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이어서 스크린의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민호가 여러 여자들과 호텔에 들어가는 CCTV 사진들. 그리고 태성 씨 작업장에서 민호가 방망이를 휘두르고 페인트를 뿌리는 적외선 영상이 선명하게 재생됐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민호와 수진 씨에게 쏠렸어요. 일부는 경악한 표정, 일부는 경멸 어린 눈빛이었죠. 수진 씨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서 떨고 있었어요. 그녀는 태성 씨의 팔을 꽉 잡았지만 태성 씨는 여전히 침착하게 서서 있었어요. 민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이게 무슨 꺼 당장 꺼. 하지만 스크린은 계속 재생되고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그의 행동이 모든 게 낱낱이 드러나고 있었죠. 파티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혜성 씨는 조용히 수진 씨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어요. 오직 차가운 정리만이 남아있었죠. 호텔의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최민호의 자랑스럽던 얼굴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강남의 연말 파티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끝을 맺었어요. 그 순간 회의장이 숨막히는 듯한 정적에 휩싸였어요. 최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다 점점 붉게 달아올랐어요. 그는 이를 악물고 주먹을 꽉 쥐었죠. 그러더니 갑자기 테이블을 박차고 태성 씨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이 개새끼야. 민호의 주먹이 허공을 갈랐어요. 태성 씨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몸을 살짝 비틀며 그 주먹을 피했어요. 오랜 세월 나무를 다루며 단련된 균형 감각이 그대로 살아났죠. 민호는 힘을 이기지 못하고 앞으로 고꾸라지며 바닥에 처박혔어요. 고급 양복이 구겨지고 무릎이 바닥을 찢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민호가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회의장 입구에서 굵은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최민호 씨, 움직이지 마세요. 경찰 2명이 빠른 걸음으로 들어왔어요. 혜성 씨가 미리 신고해둔 파손 사건 때문이었죠. 경찰은 민호의 팔을 뒤로 돌려 수갑을 채웠어요. 당신은 한옥 복원 작업장 파손 및 재물 손괴, 그리고 지금의 폭행 시도로 현행범으로 체포됩니다. 따라오세요. 민호가 몸부림치며 소리쳤어요. 놔, 이 새끼가 먼저. 내가 당한 거라고. 하지만 경찰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그를 끌고 나갔어요. 민호의 발이 바닥을 질질 끌리는 소리가 회의장에 메아리 쳤죠. 그의 얼굴은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고 눈에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박수진 씨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다리가 풀려서 일어나지도 못했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주변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꽂혀 있었어요. 일부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수군거렸고
일부는 노골적으로 경멸, 어린 눈빛을 보냈죠. 수진 씨, 어떻게 된 거예요? PR 디렉터가 이런 일이 완전 망했네. 그녀의 귀에 들려오는 속삭임들이 칼처럼 파고들었어요. 15년 가까이 쌓아올린 강남의 완벽한 이미지, 귀부인으로서의 명예, 모든 게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어요. 수진 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오열했어요. 어깨가 들썩이고 드레스가 눈물로 젖어들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성 씨. 그녀가 흐느끼며 태성 씨를 올려다봤지만 그는 이미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지 않았어요. 태성 씨는 조용히 자신의 양복 조끼를 바로잡았어요. 구겨진 부분을 손으로 쓸어내리고 넥타이를 살짝 고쳤죠. 표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담담했어요. 마치 작업장에서 한 조각의 나무를 다듬고 난 뒤처럼 깔끔하고 정갈했어요.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회의장 출구를 향해 걸었어요. 발소리가 조용한 홀에 또렷하게 울렸죠. 뒤에서 수진 씨의 울음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작아졌어요. 그는 호텔 로비를 지나 유리문을 열고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나왔어요. 강남거리의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쳤어요. 혜성 씨는 잠시 멈춰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그러고는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가벼운 마음이었어요. 가슴 속에 쌓여있던 무거운 찌꺼기들이 드디어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죠. 그는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동수 팀장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수고했어. 이제 정리할게. 차에 올라타자마자 엔진 소리가 부드럽게 울렸어요. 태성 씨는 핸들을 잡고 천천히 차를 출발시켰어요. 뒤쪽 호텔의 화려한 조명은 점점 멀어져 갔어요. 그의 인생에서 더 이상 그 사람들은 필요 없었어요. 나무를 다듬듯 자신의 삶도 다시 정갈하게 다듬을 시간이었죠. 강남의 밤거리를 빠져나가며 태성 씨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차는 한옥 작업장이 있는 골목으로 천천히 접어들었어요. 그곳에는 아직 복원해야 할 오래된 기둥과 새로 깎아야 할 나무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